상관없는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초선 의원으로 지난 3년여 동안에 많은 의정 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웠던 점과 또 가장 큰 또 그 의정 성과를 또 든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특히나 지역에서의 성과야. 네. 이미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건 대전의료원이죠. 네. 실제로 이 가장 빨리 이 결정을 하기도 했고 저희가 임기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만에 네. 그 이 예타 면제 결정 얻어내고 네. 이후에 이제 지금 사업비 처음에 이제 예타할 때 한 1,3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업비 재조정 기재부랑 협의 끝내서 1,800억 정도까지 이 사업비도 증액시키고 이후에 또 설계하고 하는데도 지금 정상 추진이 잘 되고 있어서 이 대전의료원은 처음에 이 공약하고 약속드리고 노력했던 대로 2027년 개원 목표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의료원이 가장 이제 뿌듯하고 훌륭한 이 성과고 최근에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그 혁신도시 이후에 저희가 도심융합 특구 특별법을 제가 이제 국토위에서 이번에 이제 통과시키고 이번 달에 본회의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9월 18일 법사위하고 9월 21일 본회의 통과시키는 걸로 지금 법사위하고 이 협의가 거의 됐는데 그래서 도심융합 특구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도심융합 특구법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일종의 도시재생 사업하는 게 있고요. 이 건물들 이 역 주변에 지금 너무 사실 우리 역 주변이 좀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시재생 사업하고 그리고 거기에 컨텐츠를 넣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학기술이나 그런 지식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래나 연계나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일종의 우리 증권거래소 이런 것처럼 과학기술 관련 거래소를 대전에 우리 역세권에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로 지금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집어넣는 게 하나 있고 저한테는 또 중요한 건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물론 입지가 굉장히 좋지만 우리 대전역이 그래도 더 좋게 해줘야 더 많이 올 거라서 지금 이 조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그 부담금 혜택이라든지 그런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국토부랑 협의가 끝났는데 이 기재부가 이 조세 관련돼서는 더 이 뭔가 결정권이나 이걸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거를 기재부와 협의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역세권 개발, 대전 의료원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간 수십 년간 잘 안 됐었는데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의욕적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진짜 앞서 지금 말씀도 주셨는데 그 의원님께서 이제 지난 선거에 이제 그 지역 공약 사업으로 대전 의료원 설립 과정 좀 크게 염두에 두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그 착공 문제도 상당히 또 지역민들의 또 그 관심사거든요. 요거는 지금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트램이야 시에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사업비를 재평가하거나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들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든 진도를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은 시가 추진하는 이 의지보다 오히려 더 저희가 많이 하고 싶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 방식 결정이나 트램의 이 운영하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을 시에서 조금 채우는데 또 이 시간들이 조금 소요되기는 한 건 사실이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더 늦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저도 그건 돕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그 대전시정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이거 사업 방식도 여러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트랩이 이게 좀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지 2호선은 솔직히요? 네.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아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민되는 지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우리 대전 같은 규모의 도시에 또 이 정도 규모의 트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도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지가 약간 물음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들도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저희가 말로만 메가시티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크게 보면야 무슨 천안, 충남 다 포괄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대전, 세종이잖아요. 대전, 세종의 메가시티라는 거를 우리가 그려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통 인프라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메가시티의 특히 대전, 세종축, 그러면 우리 대전역에서 지금 이제 지하철 1호선 라인, 뭐 유성으로 해서 세종으로 들어가는 라인, 그리고 우리 대전역, 대덕, 이 세종 국책연구단지랑 국회 생기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라인, 이렇게 연결하면 사실 큰 원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원형축이 사실 대전, 세종의 20년 이후 미래에는 가장 핵심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후에 그게 확장돼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가장 정말 핵심인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래 비전에 이게 정확성이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트램이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온 것도 있고, 또 이게 물음표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더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자동차 산업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차들이 15년, 20년 후에는 계속 이제 늘어나야 할 텐데, 그러면 교통량 자체의 감소, 그리고 물류 시스템의 혁신, 이런 것 때문에 이 승용차 기반 일종의 교통 체계가 지금 피크점이 아니겠냐라는 사실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꽤 설득력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승용차 교통량이 지금이 가장 높은 시기다. 그리고 이후에 전체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교통 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특히 승용차들이 지금보다 한 10%만 줄어도 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트램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트램과 이 자율주행 버스, 또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뭔가 자율주행 이 택배 물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한 15년 후 뭐 이렇게는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또 변화가 있고 이러면 또 엄청나게 또 이게 너무 합리적인데? 라는 모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미 또 프랑스 같은 데도 트램 뒤에 오히려 교통량 조정을 자율주행 버스들을 또 지금 실험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제인 거지 꼭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생각들도 확실히 돼서 지금 트램은 뭐 지금 추진되는 대로, 근데 다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광역 메가시티 계획에 더 계획이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 중에 또 우리 의원님 지역군, 우리 동부 지역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좀 어려움을 또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동부 지역의 어떤 현 지역 경제 상황을 의원님께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이장호 대전시장 출범 이후 영시축제, 원도심 활성화 일환의 어떤 축제로 영시축제를 좀 했었는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뭐 시장만 좀 돌아봐도 그냥 알 수 있을 만큼 어렵고, 근데 이게 그냥 경제가 어렵다, 그냥 돈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걱정되는 건, 제가 연초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 경찰들이나 또 고생도 많으시니까 이제 격려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제 워낙 이제 집이 어려우면 또 그런 불화들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그런 작은 범죄들, 그런 고통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이 지표상으로 몇 퍼센트 들고 막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체감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이게 진짜 이게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삶의 고통들이 너무나 커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구가 원래도 사실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네,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어떻게든 이 기업들 유치해서 일자리들도 더 만들고 또 우리 이 국민들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들 뭐 공공기관 모델도 꼭 정직원 아니더라도 또 그렇지. 그걸 또 연관되는 또 이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몇 개 이제 유치해 가지고 오고 막 하는 걸 했었던 거고 이후에도 기업들이 네. 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뭐 특구법 도시민화 특구법이나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사실은 뭔가 반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전체적인 경제 구조의 어떤 밑바탕 자체는 토양을 바꿔주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으면 근데 다만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은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 또 원래 어렵잖아요. 네, 특히나 이렇게 지금 전 세계의 구조적인 측면들이나 금리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좀 이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소득 수준이 낮은 데가 아니라 오히려 대전의 성장에 견인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작업들은 좀 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영시축제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 우리가 그냥 맨날 노잼도시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종류의 투자와 콘텐츠를 늘려가는 거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좀 뭔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는 너무 집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1년에 한 3, 4일 정도는 굉장히 그렇게 대규모의 것도 하는데 1년여간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대전역 광장이든 뭐 여기저기 그런 공원들이든 그런 좀 작고 다양한 사실 다양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힘 중에 하나니까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대규모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렇게 작지만 지역적인 특색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다양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성 속에 우리 도시의 문화 그리고 도시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그냥 그 뭐 일종의 이제 연예인 행사나 이제 그런 행사는 사실 한 번, 두 번은 재밌는데 이거를 10년, 20년 끌고 가기에는 조금 이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제천 같은 데는 뭐 영화 음악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부천이나 이런 데는 예전부터 무슨 만화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뭐 무슨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약간 진짜 일종의 이제 킬러 콘텐츠인데 우리의 대전의 뭐 산업과 연관된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우리 대전에서 만들었고 사실 요즘에 이 컴퓨터 그래픽 기반한 쪽에 뭔가 이 기술 개발로 인한 또 이쪽의 콘텐츠 영역이 폭발적으로 사실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대전에서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거의 모르시지만 국민들도 모르고 이제 그런 핵심적인 콘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와 연계한 좀 뭔가 국제적인 이 킬러 콘텐츠들을 하나 처음엔 좀 어려워도 이걸 한 10년, 20년 한번 끌고 가보자 하면서 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중과 좀 다양성이라는 균형 그리고 그런 킬러 콘텐츠를 수십 년간 가져가면서 이 산업적인 연관성 또 그런 거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나 산업적이나 아니면 전 세계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추가하면서 갈 수 있으면 아마 훨씬 더 우리 이 대전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구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금 됐는데 이건 비단 뭐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지자체의 지금 고민이기도 하는데 지금 대전 사실 동구는 지금 낙후됐지만 그래도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이거든요. 동구는 충청도를 또 대표한다고 또 일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대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실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되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해야 될지 모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근데 그 전까지는
제 이제 임기 이제 4년 차, 만 3년이 이제 넘어가지고 차인데 그때는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사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의료원도 28년 정도 이 끌어왔던 건데 정리해낸 거고 역세권 개발도 언제적 얘기예요. 역세권 개발도 이제 내년 4월 착공 지금 이제 예정인데 네. 다 이제 정리가 됐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4년 동안 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이 도시 재생하는 측면, 뭐 의료원 이런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데 4년 동안 정말 바쁘게 해왔고요. 이제 이 앞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날 새야 돼서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이 메가시티 계획 같은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만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잘 못 그리세요. 못 그리세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그린다고 하면 대전역이 핵심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전역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은 사실 당연히 지금 이 서구 뭐 우리 두산지구나 이쪽이 지금 대전에 여러 중심지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종이 이제는 국회의사당까지 국회 이전까지도 완전히 결정이 끝나버려서 사실은 국회 정부 정사 있는 거기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충청도 메가시티에서 중요한 지역. 그러면 우리 대전역과 이 세종 이 정부 국회 여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우리 대전역과 우리 이 서구 유성구의 이 축이 어떻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거냐. 그럼 이 틀이 사실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나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뭐 이 이제 국토비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이 그림의 이 얼개를 제대로 짜놓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틀을 바탕으로 사실은 저희 대전역과 이 대덕 사실 지금 저 대화 산다이라고 저기도 진짜 저대로 두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저렇게 좋은 지역이 사실 나중에 이 대전 세종 축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대덕 지역이 저기 있는 거는 사실 우리 대전 입장에서 그렇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우리 대전역과 우리 대덕과 사실은 세종을 연결하는 이 축에 대한 확실한 그림만 잡히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이 충청 이 충청인 나가서 전체 대한민국에 이 축이 앞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구나를 딱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하나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으로 사실은 건물만 좋아진다고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 저는 순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4년 안에 지도 안 바뀝니다. 다 뭐 준비하고 설계하고 뭐 재원 마련하고 하다 보면 지도가 바뀌는 건 사실 몇 년 후의 일인데, 근데 가장 먼저 바뀔 수 있는 건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의 기대는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의 비전이 모여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런 분위기와 기대감이 바뀌고, 그 다음에 진짜 도시의 껍데기 이제 하드웨어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거든요. 정말로 이 미래 도시의 콘텐츠, 우리의 대전이 세계에 선도하는 도시가 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기반의 역량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건지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예를 들면 교육이나 아니면 생태적인 시민의 삶이나 이런 부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분야와 이런 생태적인 삶에 대한 확실한 이 투자와 새로운 이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일, 그게 바로 다 직후의 과제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꼽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의 키워드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딱 하나고, 그거에 확실한 그림을 그리는 거. 다른 하나는 교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사실은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지금
저의 마지막 연차의 과제면서 이후에 저는 워낙 젊어하고 정치 좀 비리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정말 이 대전을 넘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기여하는 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이제 수도권 집중화 이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추구했는데 이게 좀 바뀌지가 않아요. 이제 정치는 이제 좀 행정적으로 세종으로 이제 분산되고 혁신 도시라든가 이런 거 이제 전국 지자체에 좀 많이 퍼져 있는데 기업 유치가 사실 수도권으로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인구도 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제 그 관할 지역은 아닌데 이제 중구 그 충남도청 그 활성화 방안 활용도 지금 사실 좀 아쉽거든요. 그 그렇죠. 미술관 있고 그거 사실 너무 노화됐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크게 반기지 않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일부 대기업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도 중심이 대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이런 대기업 본사 유치도 상당히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그 대기업 유치 충남도청 그 부지에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는지?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기업 본사가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진짜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라서 대기업 본사한테 이전해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 이 추가적인 비용이 수익 없이 들어간다. 그 경영진들 다 배임 걸립니다. 다 감옥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본사가 이전될 가능성은 저는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의사결정을 그 경영진들이 하면 감옥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면 주주들이 소송할 거거든요. 왜 손해가 나는 의사결정을 했냐. 그러면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분명히 이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사가 오는 것도 무조건 이득이 될 때만 올 수 있어요. 그래야 어조로 가능해서. 그러면 대기업 정말로 삼성, 현대 본사가 올 가능성이 있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근데 기업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두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대전역이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이 기업들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가 맞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업들이랑 계속 이제 만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기업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워낙 교통이 좋고 과학적인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나 이 과학기술 쪽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국 뭐 지사망이나 전국의 뭐 사업 부분 관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영역, 자기네들 전체 이제 전국의 여러 가지들을 교육하는 영역, 이런 어떤 기능을 두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물론 이제 본사가 오는 게 여러 가지 세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본사 유치에 매달린다고 대형의 결과물을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제가 정치 마무리할 때까지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대기업들의 그런 예를 들면 IT, 뭐 여러 가지 그런 과학기술 영역, 뭐 AI 개발 이런 기능의 유치 그리고 전체 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부문의 유치 그런 식으로 사실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우리 시가 사실 우리는 꼭 본사가 오지 않아도 다른 데들도 다 뭐 공장만 와도 좋고 무슨 센터만 와도 좋고 연구개발센터만 와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오히려 가장 핵심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아예 딱 포커싱을 해서 기업들한테 뭐를 원하냐라는 것들을 해서 우리 대전역 주변이나 중구 아까 말씀하신 지역 같은 데에 기능 위주로 해야 되는 거 하나. 다른 하나는 사실 판교에 있는 잘 나가는 기업의 절반이 카이스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성, 현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이 사실은 카이스트나 이런 곳이에요. 그럼 왜 여기들은 그 신생아 단계를 넘어서면 그 성장해서 어른 되면 해버렸냐. 여기가 분명히 우리가 인큐베이팅 하는 기능이 사라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전에서 커나간 그 기업들이 우리 대전에서 사실은 그렇죠. 자리만 잡아도 제가 보기엔 삼성, 현대보다 나은 기업이 1, 20년 후에 못 나온다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있는 기존 산업에 가장 우리의 이 대전시에도 맞고 하는 기능을 잘 조합해서 유치해서 그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데 오히려 뺏기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정착해서 정말로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에어버스 본사 같은 거 이 프랑스의 툴루즈에 있거든요. 그 다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원래 대학 도시였어요. 원래 과학기술. 네. 뭐 요즘 지금도 툴루즈 대학이 과학기술 공대가 굉장히 강한데 네. 거기 뭐 위성센터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도 이 에어버스가 대도시에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원래 있는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이나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태동한 이 기업들이 제대로 정착해갖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미래 20, 30년 후의 대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대전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미래 비전의 가장 좀 바람직한 방향인가요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국회의원분들 비롯해서 이제 그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이 사실 마인드가 좀 깨야 되지 않은가. 네이버 그 데이터 센터도 사실은 인근에 세종시로 갔지만은 사실은 대전이 상당히 입지 여건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세종으로 그 뺏겼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쪽으로 이제 이전이 확진됐는데 데이터 센터 그 카카오라든가 앞으로 IT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카이스트 그 브레인들이 다 대전 출신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진짜 절반이 카스팅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를 만들면 핵심 인력 풀은 정말로 네, 절반이 그건 너무 그렇죠.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벽하죠. 아니 제가 많이 또 저도 이제 같이 만나서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다들 아쉬워해요. 또 대전에 대한 그 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되게 젊어서 공부하고 막 이랬던 곳이라서 얘들은 대전에 여건만 좋으면 사실 또 지금 판교가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 공간도 포화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전력이 포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전기를 넣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포화라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좋은 거는 다시 서울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 대전이 그 지금부터 형성되는 첨단 산업 생태계 가장 중심축이 되는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질문은 좀 좀 저기 한 건데 여야 요즘 정쟁이 좀 아주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정치 또 대정부 질의에서도 상당히 오고 갔는데 고성이 지금 현 정치 사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거, 우리 국민들 느끼는 거 사실은 이제 그게 다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께서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현실 한번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되게 어려서부터도 사실은 정치를 꿈꾸고 뭐 저는 사회생활도 국회에서 시작했으니까요. 평생 지금 하여튼 그 기억나는 한 거의 정치를 꿈꾸고 정치를 살아가고 해왔는데 저도 요즘에 가끔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아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정치에 대한 꿈과 의지가 이렇게 강한 저 같은 사람도 현실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순간들이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국민들께 어떻게 정치를 신뢰해달라 혐오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같이 그래도 젊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치고 포기하면 그럼 정말로 희망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놈의 정치가.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되게 힘든 고민과 힘든 시기, 이 고통스러운 시기도 분명히 있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이 정치 자체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사실 제가 지역에 아무리 지역 사업들 잘하고 해도 정치가 이 모양이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세계 질서의 변화, 뭐 기후 위기, 뭐 온갖 종류의 사실은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인데 정치가 이래서야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진짜 걱정이 들 정도로 지금 뭐 그런 걸 뭐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어떻게 이 정치를 바꿔 나가는데 싸워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제 결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인적 혁신이 있어야 된다. 솔직히 뭐 누구 찍어서 하는 건 복잡하긴 얘기긴 하지만 집에 가실 분들은 집에 가시다가 됐습니다. 좀 이 정치를 그래도 후배들이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능력과 정치 자체를 바꿔나가야겠다는 의지가 가진 좀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더 진입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굉장히 제가 뭐 50년 만에 충청도에서 가장 젊은 국회의원이니까 일찍 진입한 이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나 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진짜 정치 21대 국회 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너무 극심해지고 있는 게 모든 종류의 룰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네. 사실 정치에 국민들은 좀 이상하게 보신 경향도 있었지만 일종의 상도위가 있었거든요. 룰이 있었어요. 네. 지키는 규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되게 카메라 앞에서 싸우는 것 같아도 뒤에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래도 정리해내고 이를 답을 내고 그래도 막 옆에서는 막 그래도 뒤에 가면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하고 이해하고 양해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모든 규범이 다 존중하는 건 사실은 전혀 없고 뭐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 다른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규범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면 사람이 또 아무리 바뀌어도 사실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는 확실히 이제 좀 사람이 바뀔 때가 됐다라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고 당장에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규범을 지켜야 된다. 사실은 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들한테도 남 얘기 존중하라. 민주주의는 일단 남 얘기 듣는 거다. 여기 계시면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치고 남 얘기 듣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교훈부터 바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진짜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있어서 사람을 바꿔나가고 규범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 두 가지의 이 뭔가 가장 교과서적인 정치 혁신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미래가 올 거라는 걱정이 많고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덧붙여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에 어떤 총선의 이제 화두가 무엇이 될 건가에 또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인 것 같아도 또 선거가 가까우면 또 관심이 있어요. 화두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총선 전략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원래 이런 거는 이 답은 무엇이 될 거에 예측하기보다는 의지의 발현인데 저는 반드시 내년 선거는 정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22대 국회마저도 지금의 정치 이 꼴이 계속 가면 정말 나라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선거에 승리하고 우리 당이 선거에 승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이 더 갈등이 커지고 더 극단적으로 갔다가는 선거가 어느 당 분명히 승리하는 당과 패배하는 당이 있지만 그 상처가 정말로 이 국민들과 우리 사회와 역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다음번 선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당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조건 정치 회복을 위해서,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사실은 활용되고 그거에 관심을 두고 어느 당이 그래도 뭔가 정치 자체를 회복하는데 민주주의 자체를 진짜 좀 더 민주주의스럽게 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주셔야 돼요. 오히려 양극단을 추구하는 그런데 투표하시면 제가 보기엔 진짜 큰일 나요. 오히려 어떻게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더 정도로 가는 그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사실은 막 신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교과서적인 정치하는 분들이 하지만 그런 정말로 좀 더 진정성 있고 정도를 향해 가는 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져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셔야 이게 분명히 사실 제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 당이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무도한 짓들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국가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사실 저는 오히려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그냥 브레이크만 걸지 전혀 미래지향적인 일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막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미래를 위한 일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당위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 자체가 바뀌는 총선이 돼야 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간략하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너무나 많이 반성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럴수록 희망을 찾아야 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들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저도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전 역세권을 비롯한 우리 대전의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진짜 더 어려워지기가 어려울 만큼 어렵다 싶을 만큼 국민 삶이 너무나 어렵고 정치는 그거보다도 더 난장판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이 목소리들의 그런 이 노력들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그런 역할들 해나가려고 앞으로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YTN 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